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10월 14일,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1시간 전에 다 끝났고요. 미국 시장 예상했던 것처럼, 네,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것처럼 바로 빠르게 돌아갑니다. 그 사이에 주말 동안에 저희 마음고생 시킨 거는 뭐구요? 라고 하소연을 하고 싶지만,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도 없죠. 그냥 이게 시장이구나. 저희가 예측한 대로 보던 대로 가게 차곡차곡 가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시장은 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위기는 그대로 다시 반등권이 강화되면서 이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어제도 이슈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그런 쪽에서 하나씩 보게 되면 다우지수도 돌아가긴 하는데 다우지수가 좀 무겁습니다. 아직까지 뭐 그거는 뭐 섹터 안에 뭐 30종목 구성 흐름들도 봐야 될 것 같고, S&P 500도 중요한 지지권까지 딱 들어오고, 특히 약간 나스닥을 말씀드릴 때 지금 주말에 저희가 또 이제 파워 시황 이런 것들 보면서 말씀드렸을 때 중요한 지지권 이제 22,500에서 600 정도까지는 여기 안착을 해줘야 이렇게 가던 요 이제 중요한 지지권들이 한 번에 이탈했다가 바로 돌리는 모습들. 지금 22,690에 끝났거든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뒤 흔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지 한번 레버리지 강하게 썼던 거 한번 쭉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다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참 이런 거 한번 나올 때마다 좀 가슴은 깜짝깜짝, 또 이제 눈은 정신없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추세에 대한 믿음, 그리고 또 지금 보여지고 있는 시장의 변화 잘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네, 계속 또 이번 라이브나 이번 주 월요일 날 미리 보는 파워시황에서도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좀 너무 걱정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큼 잘 대응을 하셨는지가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 됐고요. 앞으로가 중요한 거겠죠. 앞으로가 중요하게 되면 일단 이게 완벽한 지지권으로 이번 뭐 이제 해프닝을 통해서 그냥 아무 그 변화 없이 다시 한번 23,000원대 쭉 하고 들어갈 것이냐, 그렇게 위해서는 아직도 계속 뭐 셧다운이건 뭐 또 추가적으로 에이펙 정상회담 전까지 이제 아마 이제 미중 간의 이제 정상회담 전에 기싸움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 이제 또 한숨 덜었네 라고 할지 몰라도 약간 완화된 제스처 나오다가 또 이제 또 협상전에 뭐 합니까? 일단은 승기를 잡기 위해서 내 카드를 또 숨기기 위해서 또 뭔가 훅 들어가는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장의 변동성은 터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다시 시장이 쭉 하고 올라와서 또 전고점대 이상 올라오든가 아니면 또 쭉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 일단 또 챙길 건 챙기고 현금은 조금 늘려놔야 되겠죠. 그래야 출렁임이 나왔을 때 저희가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이번 케이스도 그래요. 금요일날 같은 경우도 주가가 뭐 개인적으로도 미국 주식 종목들 수익이 한 3분의 2 날라갔다가 오늘 보니까 다시 신고가를 다지네요. 수익 계좌가.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런 게 기회라는 얘기겠죠. 그럴 때 일단 요건 오버했는데 그래서 조금 늘릴 수 있을 만한 현금. 좋을 때 이제 저희 다시 생각해 볼까요? 저희 같이 투자하는 구독자 그리고 또 가족 여러분들께는 좋을 때는 좀 챙겨놓고 안 좋을 때 진입하자. 이게 가장 핵심 아닙니까? 이번에 좀 통했다고 말할 것 같아요. 현금 없으면은 또 잘못하게 되면 나머지 좀 종목 잘라다가 또 들어가야 되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더 어렵고 고민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일단 약간 아주 적은 부분이라도 현금은 가지고 다니는 게 좋다라고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 뭐 그렇습니다. 뭐 대응은 뭐 또 계속 바뀌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시장 변화를 한번 보면서 일단 중요한 내용들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오늘 나왔던 변화를 보게 되면 일단 달러는 다시 강세로 갑니다. 그래서 사랑의 온도 99.9, 다시 100대 근처까지 슬슬 다가서면서 달러 강세가 나옵니다. 지금 분위기는 여전히 엔저 그리고 유로와 이쪽에 대한 분위기 때문에 여전히 달러는 상대적인 강세가 가고 있다라는 쪽이고, 어제 오랜만에 구두 개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재정부였었죠. 한국은행 아니고 그쪽에서 구두 개입 나오다 보니까 1435원 가다가 또 툭 꺾였어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아마 이거는 가장 트리거는 그거 같아요. 이제 관세 협상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근데 지금 분위기는 에이펙 전까지 관세 협상을 끝내서 그때 아마 미국 대통령 오게 되면 그때 사인을 하려고 하는 시도 같습니다.
거기서 좀 마무리가 되는 과정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비트코인, 이더리움 반등세 제대로 갖추기 시작합니다. 기회였죠. 이번에 또 마음 아프게 또 청산되신 분들, 레버리지 많이 쓰셨다가 가상화폐 쪽에서 청산되신 분들 너무 속상하시겠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레버리지를 쓴 업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쪽에서 다시 이제 반등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한번 쓰나미처럼 밀려갔던 것들 다시 이제 추세를 잡아간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쪽에선 기회가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개인적으로도 좀 늘렸습니다. 그런 쪽에서 또 앞으로 추이 봐야 될 것 같고요. 10년물은 아직까지 변화 없습니다. 4%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고, 유가도 다시 반등하는데 60달러대는 조금 좀 요원한 모습들이고, 여기가 난리죠. 금, 은, 동. 그러니까 즉 화폐 가치, 전 세계가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화폐 가치에 대해서는 갖고 있으면 쓰레기다. 캐시 스트레시. 그래서 캐시 빼고 everything rally 뭐 이런 쪽으로 완전히 콩글리시 죽이네요. everything. 그러니까 저 현금 빼고 나머지를 다 투자를 해라. 이런 느낌이죠. 그러다 보니까 금 3%대 또 신고가 났고요. 은 7.4%대. 은이 아닐 것 같다라고 은이 금자리를 차지할 것 같은 이런 분위기. 구리도 4.8%. 난리네요, 이쪽도요. 거기다가 지금 미국에서는 키토리 관련된 쪽에서 중국이 저렇게 나오다 보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쪽에서 뭐 어떻게 좀 해보자라고 하는 관점들이 상당히 커지다 보니까 이쪽 관련된 종목들 대표적인 게 MP 뭐 이런 종목들부터 크리티컬 머터리얼스 무슨 머터리얼스만 들어본 거 다급등했네요. 이런 쪽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물론 테마가 강합니다. 테마성 성격들이 아직 성과 나오려면은 시간이 좀 걸리고, 또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우리 기업도 정부가 지분 투자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들 한쪽에서 그렇게 나오지만 시장의 트렌드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솔직히 한국에서도 한 유니온 머터리얼스 같은 경우 급등하길래 개인적으로는 저거는 히스토리 중에서도 그 많은 것 중에서 딱 하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나은 쪽으로 하게 되면 미국 가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봤었는데, 이것도 급등하면서 좀 정신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관심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쪽에서 미국 증시 흐름은 일단 몇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또 막 던져놓은 거, 베센트 재무장관이 또 발언으로 좀 완화시키게 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강경파가 주도했다 이런 쪽으로까지 좀 세부적으로 얘기하네요. 그래서 뭐 던지게 되면 뒤에서 자자자자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고 해서 설명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게 좀 시장에 먹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중국에 대해 만나서 대화할 시간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원하는 뭐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접촉이 있었다 한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그 미중 간의 갈등은 일단 지켜보겠어 라는 쪽으로 시장은 바라보는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여기 나오지 않았는데 오픈 AI 이쪽과 이제는 오픈 AI가 시장의 매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매기? 그러니까 시장에 AI에 나만큼 뭐 할 수 있는데 없지 않느냐라는 쪽에 강한 자신감과 함께 그냥 여기저기서 계약하기 시작하면서 툭툭 거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번쩍번쩍거리는 모습들이 나오죠. 엔비디아랑도 계약했다. 그리고 또 되게 특이한 게 엔비디아랑 이번에 지금 브로드컴 이쪽을 다 이제 어느 정도 계약을 했다는 얘기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어지고는 대표적인 이제 GPU라든가 그리고 또 이어갈 또 하나의 이제 추론 쪽까지 연결되는 이론 쪽까지 연결시켰을 때 하나의 발을 놓고, 또 하나 이쪽들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또 에이직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우리 입맛에 맞춘 쪽으로까지 또 필요해 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 라고 하는 것도 참 다양하게 발을 거치면서 시장에 영향을 갖고 있구나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우리도 그렇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이거 메모리 관련된 쪽들도 우리 쪽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와 함께 우리 안으로 딱 포함시키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때 랠리가 한번 더 강하게 들어왔던 모습들이죠. 거의 시장에 이번 AI 사이클의 중심은 나야 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참 그렇습니다. 거기서 또 아마 이제 조만간 제 개인적으로는 에너지 관련된 쪽과도 손을 잡거나 뭐 계약을 하나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핵심 테마는 AI인데 그중에서 오픈 AI가
누구랑 발을 걸치고 누구랑 연결돼서 푸시가 들어오느냐. 이거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에너지 뭐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또 상당히 앞으로 화두가 될 것 같아서 이쪽도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마지막으로는 JP모건이 아마 이거 다 준비를 했겠죠. 저 미국 정부랑 함께 손잡고 얘기를 했겠지만 우리 아메리카는 이렇게 둬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자금 조달해서 갖고 있는 현금과 함께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10년 동안 총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예, 변화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죄송합니다.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예, 아침이다 보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경제 안보와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쪽에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쪽의 흐름들로 관련된 테마 그리고 또 흐름들을 강하게 반영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 100억 달러,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1조 5천억 달러면 규모 우리나라 돈으로 2,500조인가요? 상당히 큰 금액이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딱 느낌이 기업의 성장과 혁신, 제조, 경쟁력 강화. 그러니까 즉 떨어진 미국의 동력들을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핵심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제조, 방위, 항공우주, 에너지 자립 그리고 또 첨단 전략기술 4개 영역 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핵심적인 게 방위, 항공우주 이런 것들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방산 쪽들. 근데 이게 우리랑 연결을 시키게 되면은 이걸 통해서 이제 한국과의 연계성 이거는 일단은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은 만약에 우리가 부족한 거를 좀 보완해주는 관계 쪽으로 봤었는데 많이 됐다. 그냥 우리가 알아서 자립하겠다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약간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쪽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또 세부적으로는 조선, 원자력, 나노 소재 이런 쪽까지 하위 산업군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하는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협상의 대상으로 뭔가를 끌어가려고 했던 것들이 됐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우리가 돈이 없나? 가오가 없나? 이러면서 예, 이렇게 나왔던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약간 모멘텀은 위축될 수 있다라는 쪽들도 한번 생각을 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나오는 변화기 때문에 요게 오늘 또 시장에서 약간 부정적인 길이로 가는지 이것도 일단 체크는 좀 해봐야 될 문제 같아요. 이제 그런 쪽에 대한 변화가 나오고 근데 미국 쪽들은 와 우리가 알아서 하고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한대 라고 하다 보니까 관련된 쪽에서 테마주 자극해서 지금 러셀 2000도 한 2.8% 올랐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또 보니까 양자 컴퓨터, 2차 전지, 드론, 원자력 이런 쪽에서 테마주가 거의 급등하는 모습들을 가져갔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죠. 이게 어제 나왔던 미국 시장의 변화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 쪽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했던 브로드컴 오픈 AI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제 브로드컴 10% 예, 바로 올라오는 모습들이고요. 10기가와트 정도면은 좀 나쁜 10기가 정도면요. 예, 큰 쪽이죠. 마이크론 6%대 올랐다. TSMC 실적 발표하고 거의 8% 가까이 올랐다. 상대적으로 반도체 쪽들은 다 이상이 없다는 쪽으로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마 또 분위기는 계속 반도체 쪽 몰아가는 분위기 같고요. AI 쪽도 JP모건에서 또 AI도 관련된 쪽에 투자 안쪽에 들어가기 있는 모습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또 관련된 인프라 쪽들 강하게 또 빅베어 AI 22% 올랐네요. 예, 이런 쪽도 나오고 있고 테슬라도 다시 5%대 상승하면서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우주산업 하게 되면 또 뭡니까 스페이스X 또 로켓랩 이런 쪽들 다 같이 영향을 끼치는 거죠. 거기서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밖에 이쪽 메탈 관련된 쪽들 또 강하게 변화가 들어옵니다. 지금 일단은 퀀텀스케이프 관련된 전고체 쪽들도 한 15% 올라가는 모습들이고 게다가 블룸에너지 와 26% 예, 그래서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다. 브룩필드와 50억 달러 규모의 전략 파트너십 그러니까 즉 SOFC가 단순하게 테마겠느냐라는 쪽으로 봤었다가 거기서 계약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강하게 변화가 나온다는 것도 특이한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상황들이고, 앨범알도 리튬 관련된 쪽도 히토류 관련된 쪽과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약간 원자재 쪽이다 그런 쪽에서 시장의 분위기는 강하게 들어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여기 나오는 MP 모터리얼스 한 20%, 크리티컬 메탈스는 55%나 올랐네요. 참 한번 발동 걸리면 이렇게 미국 시장은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 가죠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양자 컴퓨팅도 우리 투자한다 라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리게트 25%, 뭐 아이온큐 16%, 네, 거의 뭐 물 만났네요. 근데 물론 이게 그 전날 금요일 날 낙폭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까지 감안을 해서 본다라고 했을 때 그 고점들을 넘어가는 과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큰 폭의 흐름들이 나오는 겁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뭐 갑자기 위로 쫙 뻗은 게 아니고요. 보게 되면은 지금 볼까요? 여기 있었는데 사라졌네요. 예, 지금 요런 이쪽들도 뭐 위쪽으로 이렇게 빵 뜬 게 아니라 하락했다가 돌리다 보니까 그 고점대 부분, 최근에 나왔던 고점대를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 쪽으로 들어갔다는 게 맞는 표현이겠죠. 그게 지금 보여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변화를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이런 거 눈에 띄죠. 브로드컴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그러면 와 브로드컴 같은 무언기 10% 올랐다니, 그러면 위쪽으로 신고가를 확 뚫은 게 아니라 어제 금요일날 나왔던 그 약세를 돌려서 다시 한번 최근의 고점들로 약간 들어온 단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쪽에서 변화가 들어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또 종목들 볼까요? 어제 빠진 게 없겠죠. 또 소프트웨어 오라클 이쪽에서 강한 모습들이 들어가고 있고 5% 올랐네요. 그래서 갭을 메꿀 듯 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 나오는 모습이고, 원자력 오클로 뉴스킬 파워 16% 14% 엄청나죠. 이쪽에 대한 기대감들 반영됐고,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 또 중요한 게 그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원자력을 키운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우라늄 제철이라든가 그리고 또 우라늄 농축 이런 관련된 회사들이 또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퓨얼 센트러스 에너지 여기 하나가 없네. 우라늄 에너지인가요? 예, 그 회사도 같이 영향을 끼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 강했고, 또 마찬가지로 우주항공 또 이제 UAM 이런 쪽들도 강했고, 근데 로켓럽은 의외로 강하지 못했네요. 한 1.8% 최근에 좀 올라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 그 밖에 또 빅테크 기업들도 강하긴 강한데 그래도 하락했던 거, 이번에 하락하고 있던 거 보면 세게 못 들어갑니다. 그거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금요일날 하락한 거 대비해서는 낙폭 대비해서는 돌리는 게 좀 강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 발표 시즌에 어떻게 나올지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중국 기업들 사중전에 얘기 나오면서 또 주가 흐름들 10월 20일에서 23일이네요. 그래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 쪽에서 요거는 한번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이죠. 오늘 이제 중국에서 물가지수 발표가 되는 거 보고 영향권이 어떻게 들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생각보다 부진하다 그러면 사중전에 그러면서 또 주가는 또 기대감을 또 반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또 비트코인 관련된 쪽들은 다시 반등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반등 나오는데 그렇다고 뭐 막 주도하는 쪽들은 아니고 하락했던 거 좀 돌리는 정도, 그렇게 일단 이어졌다라고 봐서 완전히 미국장은 뭐 좀 조정은 지수와 함께 조정은 받았지만 종목들이 테마주들이 거의 JP모건 형님 땡큐 이러면서 바로 불타오르는 모습들이 이어졌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런 흐름들 쪽에서 국내 흐름들도 일단 코스피 쪽도 어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시간외로는 보니까 지금 0.7%대 상승으로 0.67%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또 추가로 또 반등 나오겠죠. 어제 딱 보시게 되면 어디서 또 저가가 마련됐네요. 혹시나 지금 요 갭은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있는데 돌파 갭이 있는데 혹시나 좀 시장 분위기 안 좋다 그러면 여기서 출발할 가능성도 봤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장중의 저점이 여기 딱 단기 지지권 있죠. 여기 딱 지지하고 바로 돌리더라고요. 야, 참 세구나. 그러니까 장중에 밀려도
거기를 안 깹니다. 그런 쪽으로 돌린다. 이게 제가 보는 분봉으로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기서 요 자리 여기 지금 저점대 이탈 안 하고 거기서 딱 돌리는 거 보니까 세긴 세구나. 그리고 주춤해서 여기 좀 요 저항대들이 있죠. 여기까지를 눌렸다가 다시 한번 시도하는 이런 모습들 봤을 때 세긴 세구나. 그렇게 되면 다음 저항대 갭이 나왔던 부분이 3,590원인데 오늘 일단은 돌리겠죠. 그쪽에서 돌렸다가 삼성전자 실적이 나옵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고민하는 데 따라서 다시 한번 3,600선 근처에서 시장 흐름들이 마련이 되지 않을까 한쪽들인데 삼성전자 실적은 다 아시는 것처럼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상이 한 10조대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볼까요? 지금 요게 중요한 거죠. 그런 쪽에서 삼성전자 이번 분기 여기는 아마 반영됐네요. 10조 1,000억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요게 끝이 아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 3, 4% 더 좋아질 것 같고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 11조대. 그러니까 약간 1분기까지 해서는 10% 정도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실적 전망치가 우상향으로 이렇게 딱 턴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요거보다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분위기는 그럼 주가가 올라온 속도가 실적 잘 나온 거를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은 더 막 치고 가는 것보다는 일단 지금 삼성전자 분위기는 그래요. 오늘 한 10조 5천억대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여기 저항대 9만원대 중반대 96,000원대 98,000원대 이런 쪽으로는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저항대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지지하는 건 잘 지지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지난번에도 단기 지지권 잘 지지하고 또 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분위기는 나쁠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9만원대 중반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더 치고 가는 것보다 약간 좀 매물 소화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 게다가 예전 같았으면은 밑에 탄탄한 배경 뭐가 있냐면은 자사주 매입이 좀 있다 보니까 어떤 밑에 탄탄한 지대가 있고 거기다가 외국인들이 사냐 마냐에 따라서 주가가 바뀌었는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파는데 이거를 이제 일단은 개인들이 봤죠. 그런 쪽에서 어떤 시장 흐름에 이상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다는 점도 생각하게 되면 일단 지금은 조금 흔들린다보다 좀 약간 속도 조절 나오지 않을까? 한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그런 식으로 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이제 반도체 다 좋은데 반도체 쪽도 우상향은 맞겠지만 속도 조절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섹터들 있죠. 다른 섹터들에 대한 관심이 또 딱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어떤 대안들도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보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도 원자력 그리고 또 엔터 이런 것들 또 이제 또 히토리움 이런 것들은 한국까지 강할까는 좀 잘 몰라. 한국이 이제 진짜 히토리움 관련된 쪽에서 강자가 있는 쪽들은 JS 링크인가요? 그런 회사들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회사들 빼고는 또 많이 올랐어요. 그런 거 빼고는 이쪽이 그런가 싶긴 했는데 그런 것 같고 또 그런 분위기 쪽에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어제 보니까 먼저 실적 발표했던 것들 LG에너지 솔루션이죠. 실적 솔직히 잘 나온 겁니다. 한 분기 실적 예상이 5천억대 정도 이것도 꺾였거든요. 증권사 분위기들은 5천억도 못 나온다고 다 꺾었다가 어제 6천억대 나오다 보니까 6천억이면은 잘 나온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예상했던 것보다 잘 나왔고 이렇게 됐을 때 AMPC 뺀다고 하더라도 2,300억인가가 수익으로 그러니까 영업이익으로 잡힌 겁니다. 그러면 뭔가 이제 하반기 때는 변화가 된다는 얘기겠죠. 오른쪽으로 봤을 때 그러면 아마 하반기 때 그 ESS 관련된 쪽으로 이제 성과가 내기 시작하는 분들이 확인된다는 쪽으로 자리 잡게 되면 적어도 전기차 이제 일몰되고 그쪽으로 나가는 게 적다고 하더라도 4, 5천억대는 이제 꾸준히 낼 수 있겠다라고 체력들이 바뀌게 되면 이거 안정권으로만 바뀌게 되면은 시장의 분위기는 바뀌지 않을까요? 단 2천원지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제조업체보다도 그러면 그동안 등락폭 컸었던 그리고 고생 많았던 에코프로 BM이나 아니면 또 이제 그런 소재 쪽들도 재조명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게다가 또 ESS 관련된 쪽들 어제 포스코 피처엠은 또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퓨 보게 되면은 지금 이거는 그 흑연 관련된 쪽 뉴스 때문에 갑자기 또 급하게 올라온 거고 추세 자리 잡는 모습들이고 그러면 이런 쪽들 LNF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 많이 거의 횡보 중이죠. 횡보 중에서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 이런 것도 그 대거 적자 보다가 이제 흑자로 전환된다.
그럼 주가가 또 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들도 관심이 나빠올 수 있겠고, 또 ESS 부품 쪽들, 이쪽들도 반응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슬슬 변화가 들어가는지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오늘 일단 시장은 아마 어디 갔죠? 예. 일단 시장 분위기는 지수가 그대로 가는 것보다는 섹터 쪽에서 뭔가 변화가 되면서 색깔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반도체는 다 좋지만 반도체로 일색으로 가는 것보다 다른 쪽으로 약간 다변화되는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쪽들도 한번 체크해보자. 그게 일단 중요한 변화고요. 그런 쪽에서 뉴스 몇 가지 한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예, 두산 에너빌리티. 네, 브라보. 예. 이제 이렇게 될 줄을 죄송합니다. 예. 알고 말씀을 에어클래스에서 강하게 말씀을 드린 거죠. 저희 이런 데 들어갔습니다. 여기 이런 자리 쪽에서 정체되고 위축되지만 여러 가지 각종 정보를 통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쭉 그래서 지금은 부담 없는 비중 가지고 좀 앞으로 누려보자. 근데 단기간은 요게 이렇게 단기 평선이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 좀 지지하는 과정들이 나와서 한 7만원대 중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조정받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간다. 그러면 뭘 사야 됩니까? 그 다음은 BHI입니다. 라고 했더니 이것도 쭉 올라가고 브라보. 그렇습니다. 또 저희는 이렇게 지지권 잘 맞출 때 이럴 때 들어가죠. 이럴 때에서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가시죠. 그래서 저번주 때 일단은 5만 장중에 또 세긴 셌어요. 근데 이거 약간 고매도 쳤던 거 또 나오기 때문에 아마 오늘 추가로 더 6만원대 근처 들어올 수는 있겠는데, 쫓아가는 것보다는 비중 관리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만 적정 비중 끌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실적도 이쪽도 LNG 복합 화력 발전 쪽에서 성과 냈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SOFC 같은 거 블룸에너지도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도 강하게 미국 시장에서 반응이 나온다 라는 쪽들. 근데 이것 때문에 두산 퓨얼셀을 본다. 이것도 나쁜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오늘 두산 퓨얼셀도 한번 시장에서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뭐 단기 매매 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은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LNG도 그렇고 거기다 원자력도 그렇고 일단 AI를 통해서 전력들은 뭐가 무궁무진하게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제대로 시장에서 관심이 없다. 그리고 또 아마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오픈 AI가 뭐 또 이런 쪽과 또 연결할 가능성이 높고 JP모건도 우리 부족한 게 이번에 발표됐던 1조 5천억 달러 이런 쪽에서 에너지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크다. 이런 것들이 다 결론은 국내 쪽으로 연결시키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아직까지 못 간 LNG 관련된 쪽의 종목들도 서서히 턴을 할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역시나 계속 관심은 두고 봐야 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렸고, 가스터빈 이게 규모가 이렇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요만하게 이렇게 서 있는데 이 정도 규모입니다. 이게 금액이 얼마나일까요? 금액이 이게 최소 3천억입니다. 380만 메가와트 정도면은 3천억대 이상입니다. 그러면 두 개니까 6천억 그냥 한 방에 찍은 거죠. 이거 제가 보기에는 총 6개까지 나올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6개면 6, 38 거의 2조 가까이가 지금 수주를 했다는 얘기죠. 그런 쪽으로 변화가 들어오고 있다.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관세 협상. 아직까지는 어려운데 오늘 베센트 재무장관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서 성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일단 환율의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좀 먼저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거기다가 에이펙 전에는 성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물론 이제 성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관세 협상의 질과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3,500억 달러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이냐. 근데 일본도 현금으로 다 가져가서 투자를 하는 쪽으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왜 우리만 자꾸 현금으로 달라고 얘기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좀 일본도 뭐 약간 정부 보증이나 대납 또 이런 쪽으로도 일정 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좀 조율이 되게 되면은 성과 나온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또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도 눈에 띕니다. 테슬라가 경기도 화성에서 반도체 공정 통합 전문가를 영입을 하는 쪽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파운드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더 커져가고 있고, 지금 보니까 이나노 쪽에서 지금 생각보다 수익을 많이 잡았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이제 엑시노스 브랜드는
다음에 이제 클 거 안 쓰고 우리 걸로 조달해서 다음 갤럭시 S26인가요? 이때부터는 우리 걸로 가겠다는 쪽들이 강하다 보니까 일단 레퍼런스가 나오게 되면 우리 수율 괜찮게 잡는다라고 바라보면서 테슬라 쪽에 대한 또 이제 쪽과 요즘 또 분위기가 AMD, 퀄컴 이런 쪽으로 바뀌어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할 수 있는 쪽이다 보니까 기대감은 계속 또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운드리만 제대로 성과를 적자 폭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고 하고 또 턴어라운드 하는 쪽만 보여주게 되면 삼성전자의 실적은 또 빠르게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레벨업이 되는 조건이 아닐까 생각해서 거기까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예, 그래서 또 어제 나왔던 종목들 섹터들의 동향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히토류 리튬 이쪽들은 강해요. 그런 쪽에서 이제 약간 거의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원자재, 히토류, 금속 이런 쪽들에 대해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어제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또 중소형 철강사 이것까지 움직여요. 그래서 너희들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어도 예, 아마 이렇게 되면은 철강 같은 경우도 가격이 강세로 가면서 분위기가 바뀌느냐. 근데 철강 쪽들은 아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구리와 함께 구리보다 더 경기에 민감한 쪽이고 어떤 수요와 공급에 따라 더 강하게 변화가 나오기 때문에 약간 상품 가격이라고만 단순하게 보기에는 조금 더 생각할 거리가 많기 때문에 철강주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또 세비캠 이거는 오랜 또 정체 이후에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죠. 이런 것도 보여주는 모습들이고 리튬 쪽에 재활용 쪽이죠. 예, 그런 것 같고 로봇 쪽들 여전히 강합니다. 그런 쪽에서 원익홀딩스 네 박수 치자 방은 아니죠. 좀 보려고 해서 보다가 예 너무 이제 추격 매수하는 관점인 것 같아서 좀 봤더니 그냥 계속하고 있고 예 로봇은 다시 볼게요. 다시 한번 또 자리 보면서 좋은 자리 들어온다? 그러면 또 대응할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엔터 쪽 이쪽도 블랙핑크가 초대형 월드투어 성공을 했고 거기다가 3개 도시인가? 4개 도시인가? 예, 일단 또 추가로 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실적이 잘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탄력은 YG엔터가 가장 센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묵직하게는 그냥 끌고 간다는 개인적으로는 하이브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하이브가 BTS 형님들의 그 이제 공연소가 함께 벌어들일 수익까지 생각하게 되면 그냥 하이브가 그냥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제일 좋겠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일단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거와 어떤 섹터들의 변화가 반도체 일색에서 또 다른 쪽으로 변화가 되는지 이거 체크하면서 화이팅을 했으면 또 좋겠습니다. 오늘도 좀 힘내시고요. 근데 보다 보니까 주말 사이에 저희가 파워시황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트럼프 지지율을 제가 숫자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제대로 미스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지적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잘 참고하겠고요. 틀린 건 지적해 주셔야죠. 제가 다시 확인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헛갈렸나 봐요. 죄송합니다. 다시 숫자는 주식하는 사람이 숫자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되겠죠. 잘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면서 화이팅하는 기원을 담아서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도 또 화이팅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